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74번 판례입니다.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을 규제하는 변협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 나왔는데요. 일단 체크할 게 크게 두 가지 정도 됩니다. 판상의 가번 가보시면 변협의 성격인데요. 변협이 공권력 행사에 주체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을 삼았는데 헌법소원은 헌재법에 가면 기본권 침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즉 기본권 침해 공권력 작용이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권력 주체에 일방적이고 이런 억압적인 행사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변협은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변호사들이 모인 협회죠. 그러나 그 기능은 실질적인 기능은 국가 관리의 어떤 그 기능을 배분받고 있는 존재라고 봅니다. 간접적 국가 행정의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첫 줄 뒤에 보시면 가번의 첫 줄 뒤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가 했을 때 직접적 또는 간접적 공권력 주체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우리 이제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변호사 집단이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부여받고 있는 측면에서 국가 관리의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공익의 대표자. 법에 대한 지식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법치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업무라고 봐요. 그래서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 관리 어느 정도의 국가 관리의 필요성이나 체계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관리권의 어떤 위임을 통해서 결국 이제 국가 관리의 일부를 대행하는 이제 존재다 해가지고 간접적 행정의 주체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상적 격 갖췄고, 그러면 실제 판단 들어가는데, 자, 내려가시면 답번 보세요. 답번. 이 사건 조항 중, 자, 줄 그세요.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환한 내용의 광고. 여기, 요게 답니다. 협회가 정한 유권 해석의 규정을 유권 해석에 따른 협회의 이제 규정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그런 광고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이제 그 기본권 제한의 요소를 국회나 이제 법률이 직접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협회가 그냥 다 정하게 돼 있는 거죠. 협회 유권 해석으로 이제 규정의 내용을 마련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서 해야 된다 할 때 그 법률로서 이제 관련 규정을 법률이 갖고 있긴 하지만 법률로서 뭘 한 게 없어요. 다 이제 협회로 완전히 이제 일임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게 위헌입니다. 자, 해설로 결정 요지로 가보시면 자, 맨 위에 줄 보시면 변협은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함에 있어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에 주체된다. 자, 공법인 체크하죠. 간접적 국가 행정의 주체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답번 가볼게요. 답번. 광고물도 즉 광고 규제 사건인데 광고물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처럼 아주 강한 보호까지는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고 또 뭐 직업의 자유로도 함께 보호되죠. 자, 그 정도 이제 읽어보시고 일반론이고 자, 밑에 줄라들어 갑니다. 위 규정은 협회의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이라는 표지만을 두고 표지라는 용어는 그 요소란 뜻이에요. 뭐 징표, 표지 이런 이제 옛날 용어들이 다 요소라는 의미를 가지죠. 징표, 표지. 네, 중요 성분이란 거예요. 중요 성분, 요소. 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위 규정은 협회의 유권 해석에 위반되는 이라는 요소만을 두고 그에 따라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변호사법이나 관련 회규를 살펴봐도 알기 어렵다. 결국 그 변협의 그 유권 해석이 이제 있어야 비로소 우리 국민인 변호사들이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이제 제한을 비로소 알게 되지. 이 법률을 통해서는 어떤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도 알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근본 취지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헌. 거기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5번 판례로 갈게요. 아동학대 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요거 뭐, 아무리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라고 하더라도 그를 이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식별정보 이런 것들을 함부로 그것도 이제 그 공공매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보도하지 말라라는 이제 규정인데, 요거는 이제 합헌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개인의 뭐 인격이나 사생활 이런 것들이 범죄자라고 해서 완전 부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어떤 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합헌. 요거는 조금 이제 챙겨보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재산권으로 가겠습니다. 76번.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회원제 골프장은 이 내용 보지 마시고 그냥 결론만 체크하세요. 회원제 골프장은 그 일반 골프장하고 다르게 럭셔리 골프장이에요. 럭셔리. 회원권 하나에 뭐 1억, 2억 하는 이런 이제 럭셔리 골프장인데 이런 이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재산세를 보유세를 이제 부과할 때 중과세, 더 많은 세율을 이제 적용하는데 합헌 나와야죠. 왜냐하면 이런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성이 없습니다. 자, 그거 써놓으세요. 회원제 골프장 근처에다가 대중성 X. 대중의 이용 가능성 같은 것들이 없는 일반 유락시설이 아니라 희소한 존재들만 누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시설을 위해서 골프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환경 침해 요소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을 해치면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공공의 이익을 해치면서 만들어지는 골프장을 일부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들이 결국 중과세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완전 뭐 금지될 대상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무절제하게 남설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헌으로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7번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기의 문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요거 뭐 안에 내용 보지 마시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최근에 이제 그 임대차 3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유치원 3법도 있고 임대차 3법도 있죠. 요거 그냥 합헌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임대차 3법은 뭐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임법이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든 다 이제 관련 규정들이 합헌 나왔다 최근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78번 가겠습니다. 야, 요거 한강을 끌어다가 이제 뭔가 식수나 생수나 식수, 생수 뭐 여러 가지 그 생활 용도로 이제 이용하는 경우에 특별 부담금으로서 이제 무리용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좀 내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한강이 서울 시민들뿐만 아니라 한강은 대한민국 전체 거의 막 많은 부분을 흐르잖아요. 경기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한강 수계에 어떤 그 오염이나 자연환경을 해치는 이런 행위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 이런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수계에 한강의 이제 그 수질 개선을 위해서 또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부담금으로서 요건을 다 갖추어서 합헌이라고 합니다. 안의 내용은 뭐 특별 부담금의 뭐 자질한 논리 이렇게 막 확인하는 것들이라 여러분들은 이제 안 보시는 게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79번 판례로 갈게요.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한번 뿌려지나는데 요거 제가 카페 질문도 받고 했었는데 요거 위헌은 위헌입니다만 별로 이렇게 막 위헌의 그 위상을 제대로 갖고 있는 이런 판례 부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뭐 이거 환매권, 뭐 조세, 세금, 징수 막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헌법에서 출제성이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분석을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분석을 한다면 오히려 일반론들을 잘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뭐 위헌이냐 아니냐 이런 결론보다는 자, 일단 이제 결정요지 들어가 보시면. 자, 줄 보세요.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인 환매권은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다. 일반 논리죠. 환매권의 재산권성. 환매권은 국가 등이 이제 개발을 위해서 토지를 이렇게 수용을 했다가 개발을 포기하게 되면 그때 이제 원래 토지 소유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하는데 그 토지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개발 시책이 발표됨으로써 이제 증가하는 이익들이 나오죠. 뭐 주변에 뭐 집가가 상승했다든가 많지는 않더라도 그냥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에 뭐 적당히 오르다가 말아버리겠지만 어쨌든 적당히 오른 가격 이런 거라도 이제 누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환매를 요구하는 어떤 목소리 같은 것들을 법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매권은 이제 재산권이고 그 다음 이제 내려가 보시면 자, 2000년대 이후에 지역 간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자체 등 여러 공법 주체가 주도하는 크고 작은 단위의 다양한 공익사업이 출현하면서 공익사업의 상충 사례가 발생하였고 줄만 계속 있습니다. 비용 대부 편익에 대한 지속적 재검토, 인근 주민들의 반대 등의 측면에 공익사업이 지연되다가 폐지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항에서 자 보시면 환매권의 발생 기간 10년을 예외 없이 유지하게 되면 토지 수용 등의 원인이 된 공익사업이 폐지 등으로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단지 10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매권이 폐지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결국은 뭡니까? 환매권 기간 이제 10년이 너무 일률적이고 이런 뭐 다양한 뭐 우후죽순의 지방자치가 이제 실현되고 하는 과정에서 우후죽순의 국가정책, 지방정책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충돌을 빚다가 개발하기로 했다가 금세 막 시그러들고 사그라들고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공중의 이익으로 돌릴 수 있는 공공의 이익으로 개인의 이익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여지들을 좀 예외를 두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행되지도 않은 사업을 위해서 땅만 이렇게 국가가 형식적으로 보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개발을 포기하게 돼버리면 원래 이제 사회로 복귀를 시켜서 의미 있게 활용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의 이익이 될 텐데 결국 이제 국가가 환매권을 뭐 갖지 못하게 되면 뭐 국가가 이제 그냥 이유도 없이 일단은 보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형식적인 보유 관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률적인 10년 규정이 위헌입니다. 그래서 10년을 그 위에 줄에 마지막 줄단락의 첫 줄 10년을 예외 없이 이렇게 체크해놓으세요. 10년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 일률적 10년 위헌이다. 과거에 나온 판례 중에 좀 유사한 듯하지만 또 다른 결론이 나온 판례가 있었는데 그거 비교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만 그냥 바라보세요. 요 판례만. 자, 그 다음에 80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이제 임대차 3법 합헌 결정 이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81번으로 갑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이제 위헌 나왔는데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옛날에는 지방의원이 이제 너무 퇴직연금을 안 주는 게 직업을 정지하는 게 위헌 주장을 했을 때 우리 현재가 그 해당 지방의원의 그 월정 수당을 비교했을 때 상당한 정도로 생활이 보장되는 월정 수당이 보장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 정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 건전성의 유지 공익이 고려된 것으로 좋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판례 변경은 그 해당 심판 청구인의 현황만 보면 안 되고 이제 대한민국의 지방의원 모두의 현실들을 아울러 봐야 된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려했더니 결국 위헌이 나옵니다. 자, 능력자예요, 능력자. 공무원으로 이제 퇴직하신 분이 연금을 이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지방의원 선거에 나가지고 또 의원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런 이제 능력가 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금이 지급 일률적으로 정지가 되는 걸 이제 무지 삼았는데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로마자 2번 과잉금지로 갑니다. 자, 줄 보십시오. 퇴직 공무원의 적정한 생계보장이라는 즉 퇴직 후의 생활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금 지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대체소득이 전제돼야지만 지급 정지가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 경비 보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대체할 만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뭐 몰라도 됩니다. 월정수당 체크하시고 이 월정수당이 지방의회 의원의 그 월급이에요. 지방의원 월급. 그래서 이제 월정수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게 이제 생활 정도에 합당하냐를 가지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퇴직연금 수급자인 지방의원 중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절대다수죠. 절대다수의 의원이 퇴직연금보다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다. 네, 서울이나 인천, 경기 같은 이런 수도권의 어떤 뭐 시의원급 정도 되면은 연봉이 근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정도면은 이제 생활도 하고 업무 활동비로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뭐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구의원들은 또 훨씬 또 형편이 약하고 거기다가 이게 수도권 밖으로 지방으로 빠지게 되면은 뭐 더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 원도 못 받는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이런 이제 차별점이 왜 나오느냐면 그 밑에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자, 거기다가 밑에 줄 보시면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편차가 크다 체크해 주세요. 자, 위에 줄에는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 적은 액수 체크하시고 4분의 3에 해당하는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연금보다는 턱에 미치지도 못하는 적은 액수의 월정수당이 책정돼 있고 또한 이게 지역마다 막 엄청나게 편차가 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이제 문제를 촉발시키는 이제 그 중심지가 뭐냐면 지금 우리 법률에서 지방자치법에서 보면은 자,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놨어요. 현행법상. 자, 그러다 보니까 조례로 정한다. 결국 이 취지는 뭐냐면 그 지역마다 재정 자립도가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 또는 지역의 재정 현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정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의 현실을 고려해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을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역적인 차별화가 예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돈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정하기 나름으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빵빵하지 않은 이런 소규모 단위의 어떤 그 지방 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터무니없는 수준의 이런 이제 월정 수당이 책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현실을 이제 전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는 예외를 두어야 되는데 예외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그냥 정지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라는 것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역행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82번으로 가죠. 자, 요것도 82번은 아예 보지 않겠습니다. 82번은 아예 보지 않겠고 그다음에 이제 83번 요거는 보도록 하죠. 자, 2010년도 대북 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 요구 사건인데 요 사건이 이제 MB 정부 시절에 북한이 또 이상한 무리수를 범함으로써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된 거거든요. MB 정권, MB 정부 당시 자, 개성공단 폐쇄 조치.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한번 폐쇄 조치가 있었는데 자,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자, 일단 개성공단에 들어간 사업자들이 보면은 일단 약간 좀 유도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는 약간 특구 같은 이런 곳에 위험하죠. 언제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게 사업이 막힐지 모르면서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국가가 조금 유도를 마케팅을 해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이제 입주하면 많은 이제 지원 같은 것들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 이제 뭐 미사일 쏘고 막 이러면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이럴 때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보상에 관련된 규정이 없느냐 해가지고 이제 위헌지기를 했는데 우리 헌재가 자기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입법 의무가 없다. 그래서 각하인데 자, 이제 들어가 보실게요. 결정 요지 줄 이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을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공익 목적을 위해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제한하는 23조 사망소정의 공용 제한 또는 공용 수용과는 구별된다. 자, 요거 이제 시험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23조 2항에 명시된 사회적 제약, 국민이면 일반적으로 수인해야 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공공 필요에 따른 이제 공용 침해로서 정당 보상이 당연히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인되는 항목이다.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북한 뭐 적경 지역이나 특구나 이런 데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언제든 정치 현황에 따라서 그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는 이런 이제 현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제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용인될 수 없는 어떤 불공평하고 특별한 희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전제된 희생이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헌재가 이제 이런 사회적 제약이라 하더라도 너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또 보상 의무를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본 사례인데요.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제약 입법으로서 헌법의 명문으로 정당 보상의 어떤 의무가 명시된 것도 아니고 또한 해석상으로도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도 보니까 그런 의무가 없다. 일반적인 이제 수위 난도의 범주 속에 머무는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해서 우리 헌재가 이제 자기 의무를 부정한 사건이에요. 요거는 좀 따로 별도로 숙제를 좀 하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84번으로 갑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위헌 소원 사건인데 판시상으로 바로 갈까요? 자,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다. 자, 경유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주문으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이거 오탈자입니다. 수정해야 됩니다. 84번의 그 큰 제목 옆에 헌법 불합치라고 나와 있는데 합헌으로 바꿔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오탈자 제가 이제 잘못 기입을 해서 잘못된 이제 표현이고 합헌 나왔어요. 합헌.
네. 그래서 이제 판상 가셔서 이제 가보 보시면 뭐 디젤 차, 이런 경유차, 특히 뭐 화물차 같은 것들이 많고, 한때는 뭐 클린 운동 뭐 이런 것들, 클린 뭐 그 경유차 뭐 클린 마케팅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외제차들이 주로 이제 디젤차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승용차로도 이제 많이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그 클린하지 않다라는 결과도 이제 확인되고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환경 개선 부담금, 이런 환경을 해치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서는 그 매연이나 이런 독성들이 훨씬 더 강한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부담금 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합헌 경유차 환경 부담금 합헌. 네. 그리고 환경개선 부담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만 체크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다음 이제 85번으로 가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요것도 결론만 잘 아시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그 노란 그 셔틀버스 안에서 어린이들 갇혀가지고 죽는 사례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2명 이상의 이제 성인 보호자들이 무조건 동승하라, 이런 조항을 도입하는데 당연히 이제 합헌입니다. 실제 제대로 이제 실천은 안 되고 있지만 이제 법 조항은 어쨌든 합헌이란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86번.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 소원 하는데, 요것도 그 법무법인, 그 변호사들이 이제 법무법인을 이제 법인 내면은 그럴 때부터 이제 영리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이 사례는 지금 이제 법무법인을 낸 그 변호사께서 휴게소, 그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휴게소에 있던 그 음식점업을 한번 해보려고 간만에 이제 어렵게 휴게소 음식점에 그 뭐 어떤 그 자리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저거 돈 될 것 같은데 한번 덤벼보고 싶지만 규정에 따르면은 영리 활동은 경험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헌제기를 했는데, 결정 요지는 안의 내용이 아까 봤듯이 요게 중요합니다. 공익의 대표자라는 이 성격,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부여받는 이제 직종이기 때문에 어떤 공익 기여의 의미에서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무 전념성, 이런 것들을 그 국민의 공익과 공공의 공익과 관련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합헌으로 봅니다. 자, 그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87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대 등 각종 여대입니다. 각종 여대의 정원을 이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이 일률적으로 배정한단 말이 이제 모집 인원 동결 조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무조건 확고하게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대는 몇 명씩 딱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학교에는 뭐 그때그때 현황에 따라 이제 뭐 이렇게 뭐 탄력적으로 차후에 이제 배정에 들어가요. 후순위로. 그래서 이제 여대 같은 경우는 우선 배정권을 이제 우선 배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대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이나 지원을 베푸는 것들을 이제 문제를 삼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남성 이제 그 약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여대들은 자기가 이제 그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성들의 이제 진입도가 너무 축소된다 그래가지고 위헌제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단 자기 관련성 인정했고요. 이게 이제 위헌으로 나오면 남성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관련성 같은 이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제 판단 들어가서는 합헌 나오는데, 자, 결정유지의 첫 줄 한번 보세요. 교육부 장관은 여대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 동안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축적해온 경험, 자산을 고려해 여대 약학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동결 조치한 것이다. 네, 그래 우선 배정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첫 줄에 답이 다 나왔어요. 자, 오랜 기간 동안 약학대학을 운영하며 축적해온, 자, 오랜 기간 체크해 놓으시고 그 줄 뒤에 경험, 자산 체크합니다. 예. 그 여대의 그 약학대학이 오랜 기간부터 이렇게 유지되고, 그 이제 교육 자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자산들이 많이 이제 확보되게 된 이유가, 보통 남성들은 보면은 의대냐 약대냐 법대냐 하면은 주로 법대나 의대 선택을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자, 그리고 이제 약대는 이제 약사께서 이제 약국에서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약을 이제 전달하는 분이고 제조하고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엄청 이제 좀 정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보면 동적인 업무의 성격을 가지는 이제 법조인이나 뭐 의사나
뭐 특히 이제 의학 분야 안에서는 특히 이제 좀 약간 동적 색채가 강한 의사를 많이 선택을 했고, 여성들이 보면 이제 좀 정적 색채가 강한 약사를 많이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학대가 이제 여대 위주로 활성화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종래 전통적으로 이런 여대를 위주로 해서 약학대가 활성화되어 온 그 과정에서 축적된 각종 이제 그 교육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공익에 유익하다라고 해서 합헌으로 본 결론입니다. 자, 88번으로 가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요거는 아예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정을 통해서 이제 그냥 접근하시면 되고요. 혹시나라도 나오면 안 나올 거겠지만. 자, 이제 89번.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 금지 사건인데요. 비약사 체크할까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 개설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이. 요거는 이제 의료법도 마찬가지인데, 그 약사법이나 이제 의료법 같은 데 가면은 의료 면허 또는 이제 약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병원이나 약국을 이제 개업할 수 있도록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사가 아니지만 돈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왜 투자를 못하게 하느냐? 내가 뭐 약을 제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약사들을 고용해 가지고 내가 이제 기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게 왜 못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삼았고요. 또 반대의 경우에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약사들의 경우도 아니 내가 내 스스로 약국을 개업하는 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비용이.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동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냥 돈만 되는 것도 못하게 하니? 이래가지고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현재는 그런 것들을 이제 허용하다 보면은 결국은 약의 어떤 그 윤리, 예, 의약의 윤리를 벗어나서 너무 돈벌이 중심의 이런 약국 경영 같은 것들이 결국 이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합헌이라고 합니다. 자, 줄로 가보시면요. 비약사의 직업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고 문제 삼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약사의 직업의 자유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 줄 보세요. 비약사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돈이 되는 것들 위주로 팔 것이며 또는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벌기 위해서 경영 이익의 관점에서 뭐 덤핑을 하고 뭐 독과점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과정에서 국민들의 뭐 하여튼 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이런 약의 오남용 문제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영리 위주의 의약품 판매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 다시 위에 보시면 영리 위주 체크하세요. 영리 위주. 결국 약사 면허는 없다. 즉 이제 약에 대한 윤리 의식 같은 것들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걸 배운 적도 없는, 그런 과목을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하고 경영을 지배하다 보면은 결국 돈 되는 약 위주로 해가지고 돈이 되는 짓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위험들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의약의 윤리 또는 의약의 공공성 이런 것들을 해친다고 봐요. 그래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도 공익의 대표자 이런 성격들이 부여되지만은 의료와 약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어떤 지위들이 고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백에다가 의약의 공공성 이렇게 써보세요. 네. 그래서 의약에 관한 지식은 공유재산이다, 공유재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도 크면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율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90번으로 가시는데 이 판례는 참 좀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금지 사건인데, 자, 합헌 나왔죠. 지금 이제 농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농고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그 줄 보시면 국민의 눈 건강 이런 데 체크해놓으세요. 국민의 눈 건강 같은 것들이 또 현대 현실에서 무시하지 못할 내용들이죠. 네, 그래서 뭐 젊은 나이에 뭐 녹내장, 뭐 시력을 잃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접근해서 그냥 합헌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경사 업종이란 거는 약사, 예,
뭐 병원 이런 것들하고는 좀 급을 갖게 놓고 보기 좀 힘들죠. 그래서 안경사 자격이라는 게 뭐 아주 뭐 고급 난도의 어떤 기술을 요구하는 이런 이제 그 기능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안경사 아닌 자가 투자하고 이런 것들을 굳이 배제될까? 그래서 이 사례에서도 보면 위원 의견이 다수였어요. 위원 의견이 이제 다수였습니다. 왼쪽에 그 약국 규율이나 이런 거하고는 취지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이제 자유를 너무 또 제한한다 해가지고 위원으로 보는 게 다수였는데 위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인의 정족수가 요구되는데 5명이 위원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모자라 가지고 위원 정족수를 못 채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헌이 나온 사례인데 일단 여러분은 눈 건강 이걸 그냥 막 전면에 떠올리세요. 눈 건강 무시 못해.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합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1번으로 갈게요. 자, 요거는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사 알선 조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인데 타다 사건입니다. 타다 금지법 사건. 예, 그 정도 기억하세요. 타다 금지법 사건. 옛날에 그 타다가 렌터카였죠. 렌터카의 이제 변형 업종인데 렌터카는 말 그대로 임차, 차를 빌린 겁니다. 근데 옛날부터 이제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보면 그 렌터카를 빌릴 때 그 운전사도 같이 이렇게 대동해서 빌릴 수 있도록 드라이버도 빌릴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좀 뭐라고 할까 효율적으로 이용한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왜 그러면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사도 같이 빌릴 수 있도록 했는가 하면 자, 우리가 간만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동료들 모여가지고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거나 혹은 제주도에 그 일가 친척이 간만에 여행을 갔습니다. 자, 근데 갔으면은 뭐 해안도로 더 타고 이제 좀 달리면서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해녀 식당에서 회라도 한 잔 하면서 맥주라도 소주라도 한 잔 걸치고 이게 기분인데 운전을 그 중에 누군가가 직접 해야 된다 치면은 이제 그게 좀 여행으로 온 사람들의 좀 목적이나 이런 이제 활발한 여행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가 될 수 있을까봐 그래서 운전사까지 같이 대동해서 이제 차를 통으로 빌려가지고 이렇게 렌터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요걸 이제 타다가 이제 활용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제 개정되는 내용들이 주로 뭐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옛날에 이제 타다가 보면 그 타다의 어떤 뭐 차고 같은 것들이 있다 치면 자, 이 렌터카로 이제 그 등록한 차량인데 이 차량들이 이제 그 뭐야 호출을 받고 나가죠. 나가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돌죠. 계속 밖을 계속 돌다가 이제 영업시간 끝나면 이제 탁 차고지로 갑니다. 차고지. 예. 요게 일반 택시 업종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제 렌터카의 취지를 너무 이제 벗어나서 그러니까 원래 의도된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되다 보니까 택시 업종하고 마찰을 엄청나게 이제 만들어내고 택시 운전사 중에서는 이제 그 분신 자살하신 분들도 나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바꿔서 이제는 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가를 반복하는 요런 제도로 이제 바꿉니다. 요게 이제 렌터카의 임대 시간 끝나면 들어오고 렌터카 차고지로 들어오고 다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렌트를 하는 의미로서 이제 드라이버도 같이 렌트하는 이런 의미들을 이제 활용한 기법이었지만은 택시 업종하고 너무 마찰을 많이 빚다 보니까 원래 이제 렌터카의 보장 취지에 터잡아서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합헌 나와야 됩니다. 예, 그 마찰 사회적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종 간의 이제 명확한 경계를 위해서 마련된 법이기 때문에 합헌입니다. 요 그림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뭐 꽃 해바라기 꽃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어쨌든 자 92번으로 갑니다. 구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사건인데 판상으로 바로 들어가죠. 가번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법인데요. 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다만 본질적인 업무 수행을 못하도록 했죠. 거기에 위헌 나왔었어요. 근데 그 위헌 선고 전에 자 일단 봅니다. 자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다만 그 세무사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업무 수행을 금지합니다. 돈벌이가 되는 세무사로서 뭐 기장하고 뭐 세무 조정하고 이런 이제 업무를 못하게 해요. 요게 이제 위헌 나왔죠. 이유는 자격 부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다. 즉 넓은 법지식, 포괄적 법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지식도 기본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가지지는 못했지만 가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격을 주고 그렇다면은 그 본질적이고 이제 근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은 주면서도 뭐 껍데기만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명칭만 주는 정도, 명함만 주는 정도 요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명함만 주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헌 나왔고요. 근데 이 채무자 자격 부여 제도에 관련해서 이제 위헌 제기가 들어간 상태에서 법이 개정돼요. 이 도중에 자, 이 심리 도중 자, 요거 어떻게 쓸까요? 예, 여기다 내려서 요 이제 심리 도중에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심리 도중, 자, 법 개정으로 워낙 이제 세무사 집단하고 변호사 집단이 많이 싸우니까 그래서 법 개정으로 아예 그냥 이제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자, 그래서 법을 개정하여 자격 부여 제도를 폐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폐지 규정에 대해서 또 신발증거가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요 사건 이후에 바로 이제 연달아 나온 건데 합헌 나왔어요. 합헌.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호사는 두 가지 성격으로 한번 봅니다. 변호사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져요. 법률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이 있어요. 포괄적인 법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면 세법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이런 지식의 근간을 가졌어요. 그러나 문제는 세무사로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세법 전문성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세법 전문성이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스쿨 과정에 세법이 이렇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과목에도 세법 과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연구를 함으로써 전문성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지, 교육 과정이나 수험 과정에서 거의 접하지 않는 과목이다 보니까, 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좀 힘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인 법 지식을 가졌다. 법지식, 포괄적인 법지식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이거 자격 부여를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가능한데, 자, 전문성이, 자격 부여가 가능한데, 다만 뭐예요? 놀리는 식으로 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놀리는 식으로 주지 마라. 그래서 자격 부여 가능하고, 자, 안 쓰겠습니다. 요렇게 안 쓰고, 자, 자격 부여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법의 전문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또 자격 부여 안 해도 괜찮아요. 예. 요 두 가지를 이제 다 종합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줘도 되고 안 줘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다 괜찮아요. 그러나 줄 거면 제대로 줘라 이 말이에요. 줄 거면 놀리지 말고 제대로 줘. 요게 이제 판례의 종합된 취지입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게 다 이제 괜찮은데, 다만 이제 줄 거면은, 주기로 했다면은 제대로 주는 게 맞지, 명함만 챙겨주는 식이 뭐 주는 거냐? 예. 이래가지고 실적이지 못하다 했으니 그게 이제 위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9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와 수용자의 접견자 사건인데 판시로 내려가죠. 소송사건의 대리인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하면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송 계속 사실 소명 지켜볼까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변호사가 수용자 접견입니다. 미결수 접견일 때는 이제 이런 게 없고요. 자, 이제 수용자 접견일 텐데, 자, 형이 확정돼서 지금 이런 거 생각해보죠. 기업 자본을 횡령했다 해가지고 대표이사 이런 사람 재벌 기업주가 이제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횡령으로 걸린 재벌 기업주가 이제 갇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면 변호사들이 수시로 들락대요. 그 분들을 집사 변호사라고 합니다. 집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 해가지고 돈 주고 산 거죠. 큰 돈 주고.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접견을 신청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우리 집 강아지 멍멍이는 오늘 밥을 잘 먹던가, 오늘 우리 아내가 마트 간다는데
따라가 주겠는가? 뭐 이런 것들이 짐 들어줄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수용자가 수용자가 또 다른 재판이 매개될 수도 있죠. 이 행정사건 말고 나머지 뭐 민사사건이나 혹은 교도당국의 어떤 교정을 불만을 제기해서 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형사사건이 또 문제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재판이 병행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소송사건이 연루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날 일은 이제 당연히 있겠지만 이런 이제 집사 변호사로 악용하는 경우들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조건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못 만난다. 그러면 이제 결국 뭐예요? 소송 계속이라는 건 뭐죠? 소송 도중 이 말이죠. 그냥 소송이 먼저 제기되지 않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지하게 소송을 고려해야 될 다른 어떤 진지한 존재들의 어떤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가 되는데 결국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이런 데미지가 크고 리스크가 큰 소송을 변호사 만나가지고 이거 해도 되겠어요? 이 소송 해도 될까? 난 억울한데. 예, 선생님 억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질 게 뻔합니다. 증거가 부족해서. 예, 이런 소송은 그죠? 어쩔 수 없이 진행을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고자 하는데 그마저도 요건이 일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면 못 만납니다. 이게 결국은 소송을 할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전문인의 식견이 필요한데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을 방지하고자 진지한 대다수를 지금 규제하는 이런 모습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자 2번으로 이제 가봅니다. 세 줄에 보시면 집사 변호사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집사 변호사를 고용하는 수용자는 소제기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으므로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냥 불필요하게라도 소송을 일단 제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런 조항이 별로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나 돈 많은데 그럼 뭐 소송 일단 제기하고 그러고 우리 자주 봅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또 반대로 진지하게 소제기나 또 변론 방향을 고민해야 할 변호사나 이제 수용자라면 오히려 접견이 충분하지 못해서 소송의 승패가 불확실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세 줄에 다시 집사 변호사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랫줄 뒤에 진지하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겠습니다. 소를 위해 작은 걸 위해 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대를 희생함. 소탐대실이죠. 소탐대실. 그래서 적은 걸 잡자고 큰 거, 대다수의 진지한 어떤 수용인들과 변호사를 이렇게 규제하는 것들은 잘못된 방법이 맞는 거죠. 소탐대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헌이 나왔고, 자 이제 94번으로 가죠. 요것도 제목 보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답 낼 수 있는데요. 금융감독은 4급 이상 직원, 상당한 이제 높은 직급의 직원이 퇴직 후에 취업을 제한받는데요. 자기가 담당했던 사무와 관련된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 일정 기간 못 하도록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직무 전념성, 이런 것들을 직무의 공정성이나 직무의 전념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서 타당한 조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특별히 체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직무 공공성 또는 전념성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가번에 네 줄 살짝 읽어보시고, 자 이제 95번으로 갑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계속 문제되는데 계속 아픈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그 안마사 자격을 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마사 업을 하더라도 다 불법 영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 현재는 아직도 이렇게 보는 게 안마사 직업은 시각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으로 봅니다. 거의 유일한 직업이 안마사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 사회 공동체가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요건은 합헌이다. 여전히. 자, 그리고 이제 96번으로 갑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인데 일단 판상으로 들어갈게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거, 변경 횟수 체크하시고, 요거는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를 확인하는 건데, 나번 가죠.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거. 자, 변경 사유 체크하시고 아주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기업에 계속 다니다가는 그냥 병들어 죽을 지경이 이르지 않은 이상에는 못 옮기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자, 요런 것들인데,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요것들이 이제 합헌 나오는데, 요 부분이 요번에 처음 다뤄진 이제 세쟁점이기만
세쟁점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소 제목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 사업장의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거, 많이 제한받는 거 전반적으로 합헌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결정 요지로 들어가 볼게요. 자, 납원 단락에 두 번째 줄 달라고 하세요. 외국인 고용법이 채택한 고용허가제는 사용자 중심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에서의 완화된 통제를 체류와 출국에서의 강화된 규제를 통해 만회할 필요성을 가지며, 자, 요게 이제 다예요. 요게 놓은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쉽게 들어오거든요. 생각보다 꽤 쉽게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할 의향이 있고, 뭐 좀 어려운 업종이라도 3D 업종 이런 거라도 마다하지 않고 일할 의향이 있고, 기본적인 소양만 갖추면 이제 뭐 정과나 이런 거 정도만 이제 없으면 다 이제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로 가는데, 이런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존재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3D 업종 기피 현상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3D 업종을 아예 그냥 국가가 폐기 처분을 할 수가 없죠. 이거 국가의 이제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하는 일이 힘들고 위험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잘 이렇게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 3D 업종 등 자, 기피 대상에 드는 국가 기관 산업 활성화 또는 이제 유지를 위해서, 활성화 또는 이제 유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외국인 고용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외국인 고용제도, 고용허가제, 허가제로 운영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자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간 산업의 유지,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산업을 버릴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든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외국인 고용제도를 뒀는데,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는 3D 업종도 좋아요 이래가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옮겨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이제 놔두다 보면은 사유가 이제 완화돼 가지고 편하게 옮길 수 있는 여건을 주다 보면은 결국 대한민국에 취업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거죠. 외국인 고용제도가.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제도의 이제 실효성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뭐 악덕 사업주로서 이거는 더 이상 근로자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면 안 된다 정도의 사유가 아니면은 함부로 사업장을 못 바꾸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기간 사업의 유지에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이제 취지를 갖는 것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 부분만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7번. 요거는 시사성은 있지만 뭐 판례 정리는 아주 쉽고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지금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문신시술은 의료 면허를 가진 의사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의료는 못하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정의당의 1번 비례대표 그 여성 의원 있죠. 뭐 노란 원피스 입고 출근하고 이래가지고 국회의사당 가가지고 좀 문제 만들어내고 했던 분인데, 뭐 그 자체는 뭐 그렇다 치고, 이분이 이제 그 타투 금지법 위헌 해가지고 또 막 같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했던 당사자가 돼가지고 또 좀 그래요. 좀 약간 미운털이 박힌 존재가는 뭘 해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기보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 시술업자들한테 이제 그분이 결국 도움이 됐을까 이 생각도 해보는데 결국 합헌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비판은 여전합니다. 이 문신 수술이라는 게 서양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보면 일종의 화장법, 화장 행위로서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 얼굴에 이제 분장, 화장행위.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화장행위 자체가 뭐 전문적인 의료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로서 규율될 필요가 있는가 해가지고 약간 비판이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현재는 일단 피부에 칼집을 내죠. 칼집을 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잉크나 이런 색소를 넣어가지고 안착시키는 이런 시술법 자체가 결국 이제 생명이나 건강, 뭐 생명까지는 아닐지라도 이제 건강 이런 것들에 이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면허자들이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 지금 현실에서는 이제 의료 면허자가 담당하게 한 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은 안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98번.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자인데, 자, 위헌이 나왔죠. 요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판사항에 두 줄 뒤로 갑니다.
자, 아동 교육기관이나 보육기관 등에 자 보세요. 그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자, 10년간 체크하시고 이게 일률적이어서 위헌이에요. 일률적이어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뭐 부모가 아동학대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그 애들 짓밟고 뭐 입에다가 예, 음식 막 강제로 넣고 이런 학대하다가 걸린 사례들 많죠. 제일 문제가 그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이런 취업 제한 조항이 없을 때는 그냥 규제를 받으면서도 교사 생활을 여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비판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되는 건데요. 근데 좀 우리 현재 결정이 조금 아쉽긴 해요. 결국 범죄의 어떤 그 정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불법성이나 비난성 등을 잘 고려해서 개별화시켜라는 뜻입니다. 개별화 요청. 예,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이니 이 취업제한 제도가 사회방해 처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제한 제도 제목의 취업제한에다가 보완 처분 또는 이제 사회방해 처분입니다. 그래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이런 이제 범죄자들의 재범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이제 보완 처분인데 항상 이제 그 개별화 요청이 요구되죠. 재범에 비례한 재범의 위험성에 비례한 기초한 자 이제 개별화 요청. 네, 요게 존재해요. 그래서 범죄의 정황이나 어떤 불법성 정도가 이제 아동학대 범죄라고 해도 다양하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뭐 방치하는 이런 방임형 아동학대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애를 뭐 들어가지고 땅바닥에다 막 이렇게 아유 이런 얘기는 하기도 싫은데 막 그래가지고는 애 뭐 두개골을 깨트려가지고 뭐 이거는 뭐 살인이지만 뭐 학대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너무 구분하지 않은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를 기르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면 그냥 교사 자질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영구적으로 못하게도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우리 현재는 개별화 요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제 의지에 너무 이렇게 동조하지 마시고 개별화 요청 요거 떠올리시면서 예. 취업 제한 일률적인 10년 제한이 요 말고 성범죄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위헌 나왔어요. 자, 지금 이제 현재 1년의 경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99번 판례부터는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휴식하죠.